밤에 운전하는 게 점점 무서워요. 약이 아니라. 얄 습관이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거였어요? 맞아. 이제는 훨씬 또렷하게 보여요. 겐. 몸은 올미르게 도와주면 변합니다. 거울을 보다가 어느 순간 흰 머리카락이 예전보다 더 많이 늘어난 것을 깨달을 때, 당신은 한 번쯤 내 몸 안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또는 해가 막 지고 어두워지기 시작할 때, 눈이 흐릿해지고 익숙하던 글자들이 점점 읽기 어려워질 때, 그것이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고 생각하며 바꿀 수 없는 일로 받아들인 적이 있습니까? 만약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제가 꼭 전해야 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많은 변화들은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때로는 아주 작은 습관 하나만 바꾸어도 그 신호들을 늦추거나 심지어 눈에 띄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제가 더 자세히 말씀드리기 전에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채널을 구독하셔서 60세 이후의 건강을 위한 중요한 정보를 놓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당신 자신의 상태에 대해 더 깊이 있는 설명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숫자 1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저는 다음 영상들에서 읽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이 잘못 이해해온 한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특정한 한 가지 음식이 아니라 전혀 다른 접근 방식으로 머리카락, 시력, 그리고 신체의 노화 속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당신이 다음 식사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저는 의사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고령의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몸은 절대로 갑자기 약해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매우 천천히 조용히 변하다가 어느 순간 그 신호들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흰 머리카락, 점점 흐릿해지는 시야, 충분히 잠을 잤는데도 계속되는 피로감. 이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공통된 하나의 원인이 있습니다. 바로 산화 과정입니다. 당신은 몸을 하나의 금속 시스템이라고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금속이 공기와 시간에 노출되면 녹이 슬듯이 우리 몸 안에서도 이와 비슷한 과정이 일어납니다. 숨을 쉴 때마다, 세포가 활동할 때마다 몸은 자유 라디칼이라고 불리는 분자를 만들어냅니다. 이것들이 잘 조절된다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과도하게 쌓이게 되면 세포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장 민감한 세포들이 바로 처음으로 신호를 드러내는 곳입니다. 머리카락의 색을 만드는 세포, 그리고 눈에서 빛을 감지하는 세포입니다. 이 세포들이 영향을 받게 되면 머리카락은 점점 색을 잃고 시력은 점점 약해집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몸속의 아주 작은 혈관들, 특히 두피와 눈에 있는 미세혈관들도 점점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이 혈관들은 점점 유연성을 잃고 혈류가 감소하며 결국 일부는 거의 사라지는 상태가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유령혈관이라고 부릅니다. 혈액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으면 머리카락은 영향을 받지 못하고 눈은 충분한 산소를 받지 못하며 몸은 바깥으로 노화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과정을 막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 답은 아마 당신도 한 번쯤 들어본 적이 있는 물질에 있습니다. 항산화 물질입니다. 많은 분들은 여기서 익숙한 한 가지 과일을 떠올립니다. 블루베리. 맞습니다. 매우 좋은 식품입니다. 특히 눈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는 다양한 성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모르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다른 식품들 중에는 훨씬 더 강력한 항산화 능력을 가진 것들이 있습니다. 2배가 아니라 3배가 아니라 수십 배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저는 한 가지 개념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ORAC 지수입니다.
이것은 식품의 항산화 능력을 측정하는 과학적 지표입니다. 수치가 높을수록 세포를 보호하는 능력이 강합니다. 블루베리는 100기당 약 4,600 정도입니다. 이미 꽤 좋은 수치입니다. 하지만 어떤 향신료는 이 수치가 290을 넘습니다. 잘못 들으신 것이 아닙니다. 거의 60배 이상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그것을 100개 먹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주 적은 양, 약 1지만으로도 한 그릇 가득한 블루베리와 비슷하거나 그 이상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많이 먹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것을 선택하고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당신께 가장 강력한 가루들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것들은 매일의 식사에 쉽게 더할 수 있습니다. 전체 식단을 바꿀 필요도 없습니다. 비싼 음식을 살 필요도 없습니다. 아주 작은 변화, 하지만 매일 반복되는 변화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제가 주목하길 바라는 것은 바로 계피입니다. 계피라고 하면 많은 분들은 단순히 음식에 향을 더하는 향신료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통 의학에서는 수천 년 전부터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재료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핵심입니다. 혈액순환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몸의 대부분 혈관은 매우 작은 모세혈관입니다. 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모세혈관이 약해지면 혈액이 효율적으로 흐르지 못합니다. 머리카락은 충분한 영양을 받지 못하고 눈은 충분한 산소를 공급받지 못하며 몸은 안에서부터 늙어가기 시작합니다. 계피에는 혈관벽을 돕고 탄력을 개선하며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성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혈류가 회복되면 변화도 함께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머리카락이 더 튼튼해질 수 있습니다. 색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시야가 더 선명해질 수 있습니다. 저는 한 환자를 기억합니다. 박 씨였습니다. 그분은 저녁이 되면 눈의 피로를 자주 느끼고 흰 머리카락이 점점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많은 것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단지 아주 작은 습관 하나를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바나나 하나를 먹고 그 위에 계피 가루를 조금 뿌렸습니다.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어렵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분은 밤에 운전할 때 도로 표지판이 이전보다 더 선명하게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자르러 갔을 때 미용사는 새로 자라는 머리카락이 더 굵고 색이 더 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순환이 개선된 결과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계피를 바나나와 함께 먹으면 바나나의 당분이 지방으로 저장되는 대신 더 빠르게 에너지로 전환됩니다. 이것은 곧 머리카락과 눈을 돕는 것뿐만 아니라 체중 조절에도 도움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주의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모든 계피가 같은 것은 아닙니다. 시장에는 두 가지 주요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저렴한 종류이고 다른 하나는 더 높은 품질의 종류입니다. 매일 사용하신다면 스리랑카산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종류는 쿠마린이라는 성분의 함량이 매우 낮아서 장기간 사용해도 더 안전합니다. 반면 저렴한 종류는 많이 사용할 경우 간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격만 보지 마십시오. 품질을 보십시오. 왜냐하면 이것은 매일 반복될 습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작은 것들이 앞으로 수년간 당신의 건강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변화에 대해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희망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어떤 특별한 것을 믿기 때문이 아니라 아주 단순한 것부터 시작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제가 항상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몸은 복잡한 해결책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것은 꾸준함 그리고 올바른 방향입니다. 계피 다음으로 제가 당신께 더 잘 이해하시길 바라는 두 번째는 바로 정향입니다. 아마 부엌에서 한 번쯤 보셨거나
민간요법에서 들어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왜 그렇게 큰 가치를 가지는지 실제로 이해하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먼저 항산화 지수를 살펴보면 정향은 가장 높은 수준의 그룹에 속합니다. 이것은 곧 자유 라디칼을 매우 강하게 중화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가장 중요한 점은 아닙니다. 정향의 진정한 가치는 구강 환경을 보호하는 능력에 있습니다. 당신은 입을 단순히 소화의 시작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몸에서 가장 중요한 문 중 하나입니다. 입안의 환경이 균형을 잃게 되면 세균이 증식할 수 있고 그로부터 혈액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작지만 지속적인 염증 반응이 몸 전체에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크게 드러나지 않고 뚜렷하지도 않지만 혈관과 뇌까지 영향을 미칠 만큼은 충분합니다. 많은 연구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잇몸 염증에서 비롯된 세균이 인지 기능 저하와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뇌에 해로운 물질이 축적되는 과정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잇몸이 약하거나 입냄새가 나는 것처럼 보이는 작은 문제도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정향에는 유제놀이라고 불리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강한 항균 작용을 가지고 있어 유해균의 증식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입안의 환경이 개선되면 염증이 줄어들고 혈관이 더 잘 보호되며 그 결과 몸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저는 한 사례를 기억합니다. 이 씨였습니다. 그분은 아침마다 입안이 끈적하고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양치를 할 때 잇몸에서 쉽게 피가 났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문제라고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피로를 느끼고 머리도 예전처럼 맑지 않다고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안내를 받은 뒤 그분은 아주 간단한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무가당 요거트를 먹고 그 위에 아주 소량의 정향 가루를 더했습니다. 정말 소량입니다.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약 2주가 지나자 입안의 끈적한 느낌이 분명히 줄어든 것을 느꼈습니다. 잇몸도 예전처럼 쉽게 피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더 놀라게 한 것은 머리가 한결 가벼워진 느낌이었습니다. 더 또렷해졌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곳에서 시작된 염증이 줄어든 결과입니다. 하지만 계피와 마찬가지로 정향 역시 올바르게 사용해야 합니다. 향이 매우 강한 향신료이기 때문입니다. 너무 많이 사용하면 음식의 맛 균형이 깨질 수 있습니다. 심지어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루에 적절한 양은 매우 소량이면 충분합니다. 약 0.1에서 0.5g 정도입니다. 정확하게 측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작은 한 꼬집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통 형태로 보관하다가 필요할 때 갈아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루 형태로 오래 두면 유익한 성분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편리함을 우선한다면 신뢰할 수 있는 원료로 만든 좋은 품질의 분말 제품도 충분히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닙니다. 습관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가 당신께 꼭 기억하시길 바라는 점입니다. 짧은 시간에 많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것을 오랜 시간 동안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계피와 정향 다음으로 세 번째로 제가 주목하시길 바라는 것은 아마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매우 자주 언급되고 있습니다. 바로 모링가입니다. 기적의 나무라고 불리는 식물입니다. 희귀해서가 아니라 그 영양 가치 때문입니다. 모링가에는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 그리고 중요한 생리활성 물질들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특히 주목하는 부분은 대사 기능을 돕고 염증을 줄이는 능력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변화 중 하나는 내장 지방의 축적입니다. 이 지방은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영향은 매우 큽니다. 내장 지방은
하나의 염증 발생원처럼 작용합니다. 지속적으로 신호를 만들어내며 몸에 부담을 줍니다. 그 결과 노화 과정을 더 빠르게 진행시킵니다. 모링가에는 에너지 대사와 관련된 메커니즘을 활성화하는 성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몸이 지방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돕습니다. 동시에 염증 반응을 줄여줍니다.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면 허리 둘레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 면역력, 그리고 전반적인 몸의 상태까지 함께 개선됩니다. 저는 한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최 씨였습니다. 그분은 추운 계절마다 자주 감기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항상 몸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특히 복부 주변이 그랬습니다. 모링가를 사용하기 시작한 후 그분은 매일 아침 따뜻한 물에 소량의 가루를 타서 마셨습니다. 큰 변화를 준 것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자 감기에 덜 걸리게 되었고 몸에 무거운 느낌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복부 둘레도 약간 줄어들었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몸이 안에서부터 가벼워진 느낌입니다. 아주 솔직한 표현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실제로 경험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몸이 더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더 쉬워집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와 마찬가지로 모링가 역시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원산지가 분명한 제품을 선택하시고 자연스러운 초록색을 띠며 향이 은은하고 부담스럽지 않은 것을 고르십시오. 색이 너무 옅거나 향이 거의 느껴지지 않는다면 품질이 떨어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할 때는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루 1에서 3g이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역시 꾸준함입니다. 3가지 가루, 3가지 다른 작용. 하지만 하나의 목표를 향합니다. 세포를 보호하고 혈액 순환을 개선하며 염증을 줄이고 시간이 지나도 몸이 더 잘 작동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말씀드려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점을 놓치게 되면 아무리 좋은 것을 사용하더라도 그 효과는 크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 점을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종종 놀라십니다. 왜냐하면 올바른 것을 먹기만 하면 충분하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먹느냐가 오히려 더 중요합니다. 저는 많은 분들을 만나왔습니다. 그분들은 매우 좋은 식품을 선택합니다. 식사에 이로운 것들을 더합니다. 꾸준히, 규칙적으로 이어갑니다. 하지만 결과는 기대만큼 뚜렷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자세히 물어보면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분들이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올바르게 하고 있었지만 타이밍이 맞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몸은 하나의 받아들이는 시스템과 같습니다. 올바른 것을 넣더라도 잘못된 시간에 넣거나 잘못된 방식으로 조합하면 몸은 그것을 효과적으로 흡수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그 가치의 대부분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 중 하나가 많은 분들이 실천하고 있는 아침 식사입니다. 겉으로 보면 매우 건강해 보이는 구성입니다. 통곡물, 시리얼, 여러 종류의 콩, 약간의 견과류, 요거트, 그리고 그 뒤에 커피나 따뜻한 차 한 잔. 아주 익숙합니다. 매우 흔합니다. 그리고 거의 모든 분들이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조합 안에는 많은 분들이 놓치는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통곡물과 콩에는 피테이트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매우 특별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네랄을 붙잡아 두는 성질이 있습니다. 철분, 아연, 그리고 다른 중요한 미량 영양소들입니다. 이러한 식품을 섭취하면 피테이트가 미네랄과 결합하여 흡수를 방해합니다. 이것은 곧 몸에 꼭 필요한 성분을 섭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흡수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식사를 마친 직후 바로 커피나 차를 마신다면 문제는 더 커집니다. 커피와 차에는 카페인과 타닌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이 성분들은 철분과 아연의 흡수율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요소가 함께 작용하면
식품 속 피테이트와 음료 속 타닌이 결합되어 이중 장벽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 결과 당신이 보충하려고 했던 것들이 거의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게 됩니다. 이 점은 특히 중요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가루들을 사용하고 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계피, 정향, 모링가 이들의 효과는 단순히 성분 자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몸이 얼마나 잘 흡수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잘못된 방식으로 조합하면 당신이 기대하는 것보다 아주 적은 부분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결 방법은 무엇일까요? 커피를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식사를 완전히 바꿀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아주 작은 한 가지를 조정하면 됩니다. 바로 시간입니다. 식사를 한 뒤에는 몸이 흡수할 수 있도록 조금의 시간을 주십시오. 최소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입니다. 그 이후에 평소처럼 커피나 차를 드시면 됩니다. 이 변화는 크지 않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매우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경우를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어떤 분들은 순서만 바꾸었습니다. 새로운 것을 더하지도 않았고 무언가를 빼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몸의 반응이 달라졌다는 것을 분명히 느끼게 됩니다. 피로가 줄어들고 더 또렷해지고 작은 변화들이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제가 항상 강조하고 싶은 점입니다. 더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올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올바르게 하면 몸은 스스로 조절합니다. 억지로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올바르게 도와주면 됩니다. 당신의 아침을 하나의 시작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먼저 몸이 필요한 것을 받아들이도록 하십시오. 영양소와 유익한 성분들이 온전히 흡수되도록 하십시오. 그 다음에 커피를 즐기십시오. 하나의 습관으로서 서두를 필요도 없고 많이 바꿀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순서를 바꾸는 것,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작은 변화들이 매일 반복되면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즉시 나타나지는 않지만 분하게 조금씩 몸은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전에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바꿀 수 있는 것이었다는 것을 여기까지 이해하셨다면 이제 당신은 매일 하고 있는 일들을 전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더 이상 질문은 나는 무엇을 먹어야 할까?가 아니라 나는 내가 먹는 것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큰 차이입니다. 왜냐하면 몸은 단순히 음식에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것을 어떻게 섭취하는지에 매일 작은 습관 하나하나에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많은 분들을 만나왔습니다. 그분들은 지식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좋은지, 무엇을 피해야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을 실제로 변화시키는 것은 새로운 식품을 하나 더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고 있던 방식을 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당신은 매우 분명한 방향을 손에 쥐고 있습니다. 3가지 가루, 낯설지 않습니다. 비싸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매우 구체적인 작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피는 머리카락과 눈을 길러내는 작은 모세혈관의 흐름을 다시 살려줍니다. 정향은 구강 환경을 보호하고 조용히 진행되는 염증 반응을 줄이며 이것이 혈관과 뇌에 미치는 영향을 낮춥니다. 모링가는 대사를 돕고 내장 지방의 부담을 줄이며 몸이 안에서부터 더 가볍게 작동하도록 돕습니다. 그리고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이것들을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서두르지 마십시오. 많이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저 올바른 것, 올바른 방법, 올바른 시간. 아침 바나나 위에 약간의 계피 가루, 요거트에 한 꼬집의 정향, 따뜻한 물에 모링가 한 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잠시 기다리십시오. 몸이 받아들일 시간을 주십시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부담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매일 반복한다면 당신은
변화를 느끼기 시작할 것입니다. 아주 작지만 분명한 변화입니다. 어느 아침 눈이 조금 더 또렷하게 느껴지고 거울을 보다가 머리카락이 이전보다 더 건강해 보인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어느 날 몸이 더 가볍고 편안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변화들은 쌓이게 됩니다. 하루 만에가 아니라 몇 주, 몇 달에 걸쳐 당신이 부정할 수 없는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몸은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꾸준함을 원합니다. 느리지만 확실하게, 적지만 올바르게,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이렇게 느끼고 있다면 이건 내가 시작할 수 있겠다. 그 생각을 붙잡으십시오. 그냥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내일 아침 식사를 준비할 때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계피를 조금 뿌려 보십시오. 정말 조금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면서 스스로에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내 몸을 돌보고 있다. 왜냐하면 바로 그런 작은 순간들이 당신의 미래를 만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더 가볍게 걸을 수 있는 미래, 더 또렷하게 볼 수 있는 미래, 그리고 매일 더 나아진다고 느끼는 미래입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나눈 이야기가 당신이 사물을 더 분명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 주십시오. 60세 이후의 건강을 위한 중요한 정보를 놓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 내용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그분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때로는 아주 작은 습관 하나가 앞으로의 긴 여정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